50살도 아닌데 50견이에요? 이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0견은 모든 나이에서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팔을 이렇게 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생기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하철인데 뭘 촬영하나요? 아니요, 오늘 제가 진료를 보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진료를 보러 병원을 가세요. 제가 아플 때 찾아가는 정형외과가 있는데 원장님이랑 뵙기로 했습니다. 어떤 병원이에요? 한티역에 있는 맑은 하늘 정형외과 이번에 최승근 원장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가 많이 추천하는 병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들끼리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본다고 하던데 제가 사실- 주로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병원에 나와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치동에 있는 맑은 하늘 정형외과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맑은 하늘 정형외과 최승균 원장입니다. 저는 정형외과를 하고 있고 정형외과에서 특히 어깨 관절, 어깨를 추가적으로 수련을 하고 어깨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워낙에 개인적으로 블로그 통해서도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질환이나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고 계셔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도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어깨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지만 실제로는 목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실제로 목에서 오는 문제가 팔로 전달이 되면서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구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구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두 개 다 겹쳐 있는 경우도 많고 목 때문이냐 어깨 때문이냐 이거를 환자분이 혼자서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가 진찰해보고 그래야지 알 수 있고 엑스레이 촬영이나 이런 거를 해보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죠. 이제 대부분 어깨 관절이 이제 안 움직이고 아프면 오십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장 흔히 보는 게 오십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십견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견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50살도 아닌데 50견이에요?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하고 사실 상관이 없고요. 뭐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50견은 어깨가 돌아갈 때 이 팔뼈하고 뒤에 날개뼈 사이에서 돌아가는 관절이 있거든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안에 엔진 오일이나 뭐 식용유처럼 관절액이 들어있고 그 관절액을 담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쪼그라들면 그걸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안 맞는 작은 옷을 끼어 입은 것 같은 상태. 그러니까 관절 주머니가 염증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팔이 움직이기 힘들고 어떤 범위가 넘어가면 갑자기 너무 아프고 그게 오십견입니다. 저희가 오십견 공부할 때 처음에는 통증이 주로 있고 그 페이지가 지나면 가동 범위가 주는 게 생기고 나중엔 통증이 줄지만 가동 범위가 굳어서 오는 그런 걸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임상에서도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는 걸 많이 보시는지 아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십견이 아까 3단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3단계인 분들은 그게 다 나은 게 아닌데 아프다가 안 아프니까 다 낫다고 생각하고 안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만세했을 때 완전히 180도 다 돼야 되고 내가 뒤로 뒷짐을 했을 때 내 엄지손가락이 내 날개뼈를 터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면 100점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 허리춤까지밖에 안 오는데 나 다 났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다 난 게 아니고 후유증이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지내시다 보면 오십견 사이클이 다시 와요. 그러시면 안 되고 터치가 안 되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십견도 있지만 또 퇴행성 관절염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고령층으로 가면 정말 관절 자체가 뻣뻣해지면서 범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랑 오십견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깨 질환은 나이별로 발생하는 병이 정해져 있다시피 돼 있어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0대부터 해보면 20대 때는 고장이 잘 안 나는데 겉에 있는 근육이 다치거나 염좌나 슬랩 이게 가장 흔하고 30대부터는 근육 속 안에 있는 힘줄이 다치기 시작을 해요. 더 진행되면 거기에 석회가 낄 수도 있고 뜯어진 게 조금 더 커지면 파열이라는 걸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거의 60대보다 더 나이가 드셔야지 되고 마지막으로 오십견은 모든 나이에서 다 생길 수 있어요. 제가 20대 때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파도 큰 거를 이제 맞고서 막 쓰러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팔을 이렇게 들지를 못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회복이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50견까지 잠깐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20대 때에도 올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하고 오십견하고 구별을 하려면 일단은 오십견에서는 특징적으로 어떤 범위가 있고 여기 범위까지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여기부터 아프거든요. 그리고 아픈 게 갑자기 팍 하고 튀어요. 관절염은 그런 식으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예요. 진찰 소견으로는 뚜렷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엑스레이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몇 년 전부터 이제 폴댄스가 유행을 하면서 여자분들이 이제 근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리려고 힘을 주다 보니까 슬랩처럼 오시는 경우들도 가끔 보거든요. 슬랩이라는 게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슬랩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럴 때는 좀 의심이 되니까 병원을 좀 가보셔라 라는 정도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슬랩이라는 병이 됐을 때는 보통 공 던지기 자세를 할 때 이 자세를 하잖아요. 그 자세를 할 때 엄청 아파요. 그거 갖고 자가 진단 하기는 좀 힘들고 전문가가 와서 진찰을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 이런 걸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작을 자꾸 해보게 되거든요. 나 아픈 건가 하고서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서 세밀하게 진찰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질환을 보다 보면 가장 흔한 게 석회성 건염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석회는 결론적으로 왜 생기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추정하기로는 여기 위에 힘줄도 이렇게 쓰다 보면 닳거든요. 근데 힘줄은 게맛살 같이 결이 있어요. 결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결대로 이제 갈라지기가 쉽거든요. 마룻바닥 나무가 오래되면 나무 결대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졌어요. 갈라지고서 오래 지나면 먼지가 낄 수 있죠. 그게 석회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갈라져 있고 석회가 안 껴요. 나중에 연구가 더 되면 왜 석회가 끼느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아직은 모른다는 게 정답이고 그걸 알면은 예방주사 같은 걸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석회가 꼈다고 그걸 무조건 없애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하려고 흉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석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깨 하나도 안 아파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나 주사하거나 충격파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석회가 언제 통증을 유발하냐면 어느 정도 이상 사이즈가 되면 심한 염증을 일으켜요. 그 석회는 치료 대상이 돼요. 목적은 석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석회 주변에 있는 염증을 없애는 거예요. 석회를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고 염증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돼요.